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벌써 10분 토론이 8번째 이야기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신입교사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신입교사 시절 선생님들은 어땠고, 또 마지막에는 신입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선 젤리쌤은 신입교사 시절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매일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용기가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을 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을 일정 시간 동안 교육 혹은 보육 시간 동안 책임지고 교육하는 일이 영유아 교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은 20대 초중반이 겪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쌤 모습도 궁금해요. 선생님의 초임 시절은 어떠셨나요? 초임 때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아이들 입장보다는 제 생각 틀 안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초임교사로서 잘하고 싶고 마음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온 대로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어야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또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초임 1년 동안은 교사로서의 시각을 넓히고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어떤 점들을 부모와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초임교사 때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아이들과 편하게 놀이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신입교사일 때 느꼈던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가장 어려웠던 거는 문제아들을 지도하는 거였어요. 물론 문제아라는 거는 규정하기 나름이지만 또래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게 어려웠던 아이나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교사에게도 가끔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상대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질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아이였어요. 혼자서 규칙을 지킨다던가 혼자서 또래와 상호작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문제를 겪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학기 초에 조금 발달이 빠른 아이 한 명을 짝꿍으로 같이 배치를 해줘서 짝꿍처럼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학기 초 적응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적응이 어려웠던 그 아이도 금세 적응을 했고 또 다른 아이들 또래들과도 되게 재미있게 놀이하는 상황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안녕쌤도 이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맞아요. 젤리쌤이 이야기해주신 부분은 정말 초임 시절에 누구나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이제 아이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에게 제가 뭔가 이해시키고 전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고 명료한 말로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건데도 좀 장황하게 어른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모 교육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또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하고 명료한 말로 이야기하려고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신입교사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선임교사가 되셨는데, 하늘쌤이 생각하시기에 신입교사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모와의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모와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문제와 아이 성향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를 충분히 지켜본 후에 전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충분한 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1학기 상담 때는 흔히 듣는 상담이라고 말하죠. 즉 1학기에는 아이를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에 대한 생각을 좁혀나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교사와 아이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와 교사가 생각하는 아이가 차이가 있고, 그것에 대해 교사가 단정지어 부모에게 전달한다면 깊은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임교사 또는 원장님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사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는 선생님께는 그 고민이,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표를 계속 나에게 던져주는 건 좋은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대신에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물음표를 던져주었으면 해요. 학급 운영의 노하우 같은 부분은 경력이 쌓이면서 좀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조금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입교사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하니까 동료 선생님한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고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주말에는 학급 운영 방법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읽어보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맞는 내용은 적용해서 좀 시도해보는 것, 또 도전해보는 것도 많은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어렵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 맞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시기일 거예요. 하루가 좋으면 다음날 하루는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있고,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일상일 거예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자기 반성 없이는 어떤 업무도 발전이 없겠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신입교사 선생님들, 하루하루 나의 교사로서의 면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위해 어떤 놀이를 해야 내일 하루가 재미있을까를 고민하는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장담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내일의 우리 교실이 즐겁고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에이 별거 아니야, 이 정도쯤이야 넘어갈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앞두고 있는 일도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실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던가 문제아들 지도, 이런 문제들이 따르는데, 그냥 좀 그런 본인에게 오는 그런 막중한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항상 열심히
열심히 성장하고 더 꽃길만 걸을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뭐든 다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던지는 물음표에 다양한 생각으로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정말 여러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신규 T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먼저 유아교육의 길을 쉽지 않은 이 길을 선택하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와 용기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주변에는 신규의 어려움을 다 겪어보신 동료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 감내하기보다는 언제든 먼저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또 유치원 현장이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동료 선생님들도 신규 교사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서운해 마시고 먼저 오셔서 어려움 토로하면서 다가와 주시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유아교육의 길을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